60억 코인 의혹의 김남국 의원은 황당무계하다며 강변하고 법적 대응 운운하며 언론을 겁박하더니 뭐가 그리도 다급했는지 쇄신 의총을 2시간 앞두고 탈당, 주랭당을 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책임은 할당이라고 생각하고 당이 무슨 회전문도 아니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데도 아니니까요. 조국 사태에 이은 남국 사태는 한국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남국 사태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월요일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거액의 코인을 한때 보유했다는 의혹과 그리고 국회 상임위 중에 코인을 거래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김남국 의원이 어제 당을 잠시 떠나겠다고 했죠. 그래서 방탄탈당, 도망탈당,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큽니다. 저희 월요일 뉴스 탑10 이번 주 첫 이슈로 하나하나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방탄탈당 혹은 도망탈당 얘기가 나오는 게 일단 이렇게 무소속 신분이 되니까 당의 진상조사는 올스톱이 일단 됐습니다. 제가 정치를 오랫동안 지켜봤지만 지금처럼 초현실적인 상황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일반 공무원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징계위원회에 올라가서 징계를 받으면 연금도 받지 못합니다. 아주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근데 국회의원은 이걸 했더니 본인이 정치 탄압이라고 하면 탈당하니까 다 끝나버렸어요. 진상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자, 민주당은 그동안 그렇게 7인회니 핵심 인사니 등등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자진 탈당하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자, 국회의원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또 회기 중에 저런 어떤 비정상적인 일을 저질렀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탈당한 지금 김남국 의원은 본인은 정치 탄압을 당한 거라고 또 주장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지금 아무런 진상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제 탈당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예. 지금 당헌 당규에 보면 징계를 피하려고 해서 탈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조항조차 아예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을 탈당한 사람이 한 9명 된다고 그러는데요. 자, 문제만 생기면 무조건 탈당만 하면 그냥 끝나는 것인지,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면 그냥 모든 게 끝나는 것인지, 정말 우리나라 정치가 퇴행해도 이렇게 퇴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주말 새에 있었던 시간대별 김남국 의원의 얘기들, 특히 주말 전부터 당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당은 진상조사단까지 꾸렸는데 어제 오전에 자진 탈당, 당을 잠시 떠나야겠다고 했고, 쇄신의총 2시간 전에 탈당계를 냈으니까 어쨌든 쇄신의총 2시간, 쇄신의총도 김남국 의원 때문에 한 셈이 됐을 텐데 민주당은 탈당계 다 받아주고 이런 저런 것 때문에 방탄탈당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 탈당, 방탄탈당, 심지어 도피 탈당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탈당이라는 것은 지금 당헌 당규상에 보면은 본인이 탈당기를 제출하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내겠다 하면 내고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어제 일요일 날 오후 4시에 쇄신의총이 예고가 돼서 밤샘 토론, 끝장 토론 한다고 했었는데, 그 쇄신의총의 주요 주제가 돈봉투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 최근에 터져나온 이제 김남국 코인 사태였을 텐데, 예. 그걸 오전에 SNS 상에서 탈당하겠다 선언하고 바로 쇄신의총 전에 2시간 전에 실제로 탈당기를 제출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형식 논리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는 탈당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상황이요. 예. 그러면 쇄신의총에서 김남국 코인 사태는 중요한 의제를 하더라도 본인은 밖에 나가 있는 거고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현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나 우리 교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못해 음주운전을 하든 무슨 징계 사유가 생기든 아니면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요, 유죄 판결 확정되기 전까지는요 사표를 낼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다. 못 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표를 내면 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사표를 못 내게 막아놓는 게 다 이 공직사의 기본 룰인데, 국회의원만큼은 지금 김남국 의원이 첫 번째도 아니고 이전에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또 송영길 전 대표 탈당계 내고 나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 탈당계 내고 나갔다가 또 슬그머니 복당을 또 했어요. 그런 걸 보면 국회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국회의원의 특권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러나 정치적인 어떤 비난이나 또 당에서 어떤 할 수 있는 진상조사나 최근에 이 탈당계를 서둘러 제출한 건 제가 볼 때 가장 큰 이유가 주말에 이재명 대표가 상임위 시간 중에서도 이 코인 거래 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윤리감찰단에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그랬죠. 윤리감찰단은 잘 알려진 것처럼 당내에서는 검찰 같은 기구입니다. 예. 검찰의 직접 수사가 시작되니까 탈당계 빠져나온 거예요. 저는 저걸 보고 누가 어떤 국민이 저게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는 의미로 탈당계를 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보면 꼬리 자르기 또 도피성 또는 방탄성 탈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김남국 의원의 입장문을 두고도 꽤 말들이 많죠. 당원 동지 여러분께, 당과 당원 여러분, 꼭 민주당원만 꼭 집어서 했기 때문에 대국민 사과는 아니지 않냐라는 비판. 두 번째, 민주당을 잠시 떠납니다. 잠시 민주당을 떠나지만 잠시 떠난다는 말이 두 차례 등장해서 이게 지금은 무소속 신문이지만 언제는 돌아올 가능성을 본인 스스로가 열어둔 거 아니냐라는 얘기, 해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과 비슷한 맥락의 얘기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같은 당, 이제는 과거의 같은 당이겠죠. 박용진 의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당을 사랑한다고 하시고 곧 돌아오겠다고 하시는데 당이 무슨 회전문도 아니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데도 아니니까요. 단톡방이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어제 새벽에도 글을 쓰셨고 그러니까 막 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방인데 그래서 어떤 분이 좀 나가달라고 했는데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아직 민주당 의원들이 다 같이 있는 단체 단톡방에서 안 나갔다고 박용진 의원이 얘기했는데 현재까지도 그렇다면서요? 네, 좀 전에 확인을 좀 해봤더니 예. 아직까지는 아직 나가지는 않으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확인해 본 결과. 그러니까 근데 어떤 방은 나가 계신 것도 같고 저도 같이 단체로 같이 있는 방이 있는데 예. 저도 좀 전에 확인해 봤더니 그 방에 나가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뭐 의원들이 있는 그러니까 그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방에서는 아직 나가진 않은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예. 뭐 좀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도 해주시기도 하던데 예. 일단은 그 김남국 의원이 어떤 탈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모로 비판할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그래도 같은 당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굳이 선의를 해보자면 일단 민주당 당헌 당규상 복당을 하기 위해서는 1년이 있어야 됩니다. 탈당한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내년 4월 총선에서는 민주당 어떤 공천을 가지고는 일단 출마를 못한다는 걸 본인도 아마 감수한다는 전제 하에서 저는 탈당을 했다라고 보고요. 어떤 그 기간 안에 본인이 법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해명과 어떤 책임을 지는 부분을 내년 총선까지 한번 그 안에는 본인이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어찌 보면 뭐 당을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어떤 진상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에서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비판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고 이러한 비난은 김남국 의원이 감내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당헌 당규상에 18조가 있는데요. 저도 오늘 이 전문을 다시 한번 보고 이 19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탈당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5년간 뭐 이거 복당 금지가 돼 있는데 당헌 당규 제19조에 보면 오늘 그런 내용도 많이 기사가 됐는데 탈당을 한 사람이 하더라도 이 사람의 징계 사유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상조사를 해서 그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오늘 뭐 민주당에서도 똑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마는 이 같은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상 규명을 계속 이어서 어떤 결론은 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뭐 19조 얘기도 하셨지만 글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당의 당헌 당규에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징계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당헌 당규에 있고 근데 이걸 또 어제 권칠승 대변인은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징계 절차 시작 아니면 뭐냐라고 했는데 일단 탈당을 했고 아직 단체 대화방도 뭐 여러 단체 대화방이 딱 하나만 있지는 않겠죠. 근데 나가지도 않고 뭔가 불이익 하나도 안 받기 위해서 탈당했다. 이런 정황들은 다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탈당이 참 쉽죠. 민주당의 탈당은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전례가 이미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탈당한 분들 중에서 민영배 의원 1년 있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김홍걸 의원 지금 입당 절차 밟고 있죠. 양이원 의원 탈당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윤미향 의원만 지금 못 들어오고 있죠. 자, 그러면 민주당 의원은 탈당이라는 게 뭘까요? 회전문이죠. 그리고 잠시 떠나 있다. 아니, 어떻게 이 중대한 사태를 당에 해를 입혀놓고 나가면서 성명을 발표하면서 잠시 밖에 있다고 하겠다. 그건 뭐냐면 이미 선배들한테 본 겁니다. 이미 탈당한 사람들 보면 나가 있는데 다 활동합니다. 자, 민영배 의원 처음에 소속이면서도 당의 모든 활동들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이게 뭐가 탈당이에요? 그리고 또 안건조정위원회 같을 때는 또 사실상의 이 야당처럼 행동합니다. 거기에 무소속 몫으로 해서 행동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김남국 의원 아마 앞으로 법사에 있을 텐데 법사에 무소속 몫으로 해서 무슨 안건 심상 조정위원회 있으면 무소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또 그 처리할 겁니다. 그럼 뭐가 변한 게 없죠. 알겠습니다. 자, 그 공을 인정받아서 나중에 또 복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탈당이라는 게 전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처벌이 아니다라는 게 그동안 말해줬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해봤자 국민들은 그렇게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박용진 의원 얘기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단체방에 아직도 있더라. 아까 화면으로도 목소리도 들었지만 어제 새벽에도 글을 썼다. 이게 후속 논의가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건 어떻게 할 거냐. 본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떤 의원이 나가달라고 했나 보죠.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아직 확인 못했다고 했는데 민주당 소속의 설전 변호사가 여기 출연하셔서 직접 얘기한 바로는 아직도 안 나갔다 김남국 의원이. 단톡방 안 나가고 나간 거까지 뉴스가 될 정도로 지금 이 탈당이 방탄 꼼수 아니냐라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불이익을 안 받으려 탈당한 건 아니냐 이 비판 핵심에는 이 얘기도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그 당에서 코인 보유하고 있는 거 매각하라고 권유를 했었던 걸로 아는데 그거는 혹시 지금 매각이 된 상태인지 확인? 네, 저도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본인한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탈당 전에는 일단은 매각한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럼 본인한테 물어보셔야 제일 정확할 것 같은데요. 그것도 본인한테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본인의 자산이니까. 진상조사단에서 혹시 뭐 김남국 의원이 코인 매각했다고 하거나 그런 보고가 있었나요? 코인 매각과 관련해서 보고는 없었습니다. 본인한테 물어보라고 민주당의 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저희 뉴스탑텐 첫 출연하신 조상규 변호사님 언론 보도 종합해서 현재까지 확인해 보니까 대략 김남국 의원 아직 코인 안 판 걸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절대로 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인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지갑들을 다 오픈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의문점들이 어느 정도 량을 어떻게 거래를 해왔는지가 진상조사단도 모르는 내용이에요.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걸 오픈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블록체인입니다. 예. 체인이 뭡니까? 거래 내역들이 줄을 이어서 가면 결국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밝혀진다는 뜻이거든요. 예. 지금 뭐 국내 지갑뿐만 원래뿐만 아니라 예. 해외 원래까지도 관심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김남국 의원이 이걸 오픈한다? 그러면 이건 자백입니다. 아하. 지금 형사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제일 지금 김남국 의원이 기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현재 수사에 있어서 한계점, 아하. 자본시장법으로도 못 들어가고 왜냐하면 예. 증권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자본시장법으로 처벌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결국 들어온 게 정치자금법으로 들어왔는데 그 밖에 물건 이 정도로 지금 해서 정치자금법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공짜로 코인을 받은 게 아니라면 말 그대로 코인의 가격을 올려주는 역할들을 누군가가 했다면 만약에 그건 의혹입니다만. 예. 그러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도 걸릴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면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닫고 있는 것이 더 상책이라는 거를 이미 판단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전문가이시기도 한 코인 전문가이시기도 한 조상규 변호사 말은 지금 이거를 지금 어쨌든 코인 전문가들이 대충 김남국 의원의 계좌를 특정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팔아버리면 다 오픈이 되니까 이게 본인에게 다 부메랑이 된다. 근데 그거 본인이 미리 알았을 텐데도 지난번에 SNS에 충실히 다 남은 코인 다 팔겠다고 했던 건 그럼 이것도 다 글쎄 일단 순간 모면하기 위한 말이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이 바뀌는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기도 한데요.
그 탈당 이전에는 당내에서 진상조사단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당에서 매각 권유를 했다라고 보도가 나왔고 김남국 의원 측에서도 매각 권유를 받았다. 그래서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탈당을 어제 했기 때문에 과연 매각을 권유했다는 당의 그 권유가 실제로 강제력을 갖고 있을지 그게 일단 우선이고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진상조사단의 매각 권유에 대해서 민주당 소속이 아닌 사람이 따를 의무는 없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금방 우리 조 변호사 말씀 잘하셨지만 코인의 특성상 그것을 지금 매각을 할 경우에 향후에 있을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서 자기의 모든 지갑을 아주 투명하게 오픈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 검찰의 수사를 대비했을 때 그런 위험을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지금 당장 매각을 할 것인가? 제가 볼 때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미 지난번에 밝혔던 그 유믹스인가를 그 코인을 재속해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게 뭐 9억 얼마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9억 얼마라고 하는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코인의 소유 분량이 지금 어느 상태인지 그 본인만 알 수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검찰이 계좌 추적 영장을 받아가지고 강제수사를 돌입하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건데 그 부분에서 본인만 알고 있는 그 9억 얼마라고 하는 상당 그 코인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신 것처럼 처분하는 순간 다 공개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매각 권유에 따를 거라고 했던 이야기는 처음부터 거짓말했거나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코인 안 판 것 같은데 그렇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실제로 김남국 의원이 결행을 했으면 코인 팔았으면 저희도 그거 반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안 판 것 같다.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민주당 측의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는 지금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김남국 의원이 자진 탈당을 했어도 앞으로도 이 코인에 대해서 엄정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 핵심 자료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사단이 꽤 방대한 자료를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중에 일부는 제출이 되고 일부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제출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이 탈당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그중에는 이용 거래소, 그리고 전자지갑, 거래 코인 종목, 수익 등 이런 거래 현황과 관련해서는 조사단이 관련된 요청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자진 탈당한 사람 어떻게 다 진상조사 다 드러날 수 있겠냐 했다가 논란이 좀 커지니까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할 건 다 하겠다라고 했는데 할 걸 다 하려면 자료를 받아봐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자료를 아직 받지 못했다. 그럼 뭐 실효성은 있는 겁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김남국 의원이 자진해서 아니면 임의적으로 이걸 제출해가지고 어떤 그 하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다고 보입니다. 오늘 뭐 김남국 의원의 어떤 유튜브 방송에서의 인터뷰를 보니까 뭐 지난 주말 3일 내내 이것을 보좌진들하고 같이 정리를 하는데도 힘들었다. 다 정리를 할 수 없었다라고 어떤 물리적 시간도 부족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저는 김남국 의원 저는 지금까지 김남국 의원이 위법한 것은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밝히다시피 실명 거래 다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뭐 위법한 요소는 없다라고 저도 믿고 있고 아직까지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김남국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로데이터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래 내역에 대한 로데이터를 그냥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뭐 하드 웹하드라든지 이런 데 올려서 차라리 그걸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많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어떤 그런 떳떳함,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제외한 어떤 이런 로데이터를 올려서 차라리 이런 본인의 어떤 무고함을 밝히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김남국 의원이 저는 해명에서의 문제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발생한 일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실하게 저는 해명의 과정을 거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조상규 변호사님, 근데 제가 지난주부터 뉴스타트 쭉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을 계속 따라왔으니까 김병기 진상조사 단장은 분명히 자료 지금 많이 넘겨받아서 조사 시작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제 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소영 의원은 이용거래소, 전자지갑, 거래 코인 종목, 수입 등 이거 못 받았다고 하면 사실 자료를 받은 게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자료를 못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선별적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있는 부분은 되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신 없는 의원이. 부분, 예, 자신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자료조차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김남국 의원의 태도인데요. 여기서 봐야 될 게 저도 이렇게 보면 에어드랍으로 이렇게 무상으로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예. 그거는 근거가 없다.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제가 봐도 이게 무상으로 정치 자금을 코인으로 줬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뭐랄까요, 무상 증자처럼 예. 거의 합법화돼서 받는 거거든요. 주식처럼? 근데, 예. 근데 이게 이슈화 되니까 이건 난 자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건 무죄야. 아하. 라고 해서 강력하게 항변을 하고 예. 나머지 뭐 코인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나요? 그다음에 전자직업 다 오픈해 주세요. 이용 거래 내역은 얼마나 되나요? 근데 그 양이 상당하다. 보좌진들이 다 정리하기 힘들다. 의정 활동은 도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동안. 일단 김남국 의원은 물리적으로 모든 거래 내역을 취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설전 변호사 말씀도 뭐 김남국 의원실에서도 꽤 많이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본인도 엄청 많은 그 거래를 했다는 거를 뭐 얘기하면서 얘기를 오늘 했는데 뭐 내각 권유도 일단 안 받아들인 것 같고 핵심 자료도 민주당에 안 낸 것 같고